엽산은 인체에 필수적인 비타민 B 복합체의 일종으로 특히 임신부와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들에게 중요성이 강조되는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엽산의 중요성과 함께 그 섭취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리아라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리아는 출산을 앞두고 자신과 아기의 건강을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던 중 엽산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엽산이 세포와 DNA 합성에 필요한 필수 성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특히 태아의 신경관 결손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아는 처음으로 임신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녀는 엽산이 부족할 경우 아기의 성장과 발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에 그녀는 매일 아침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기로 했습니다. 리아는 의사와 상담하여 그녀에게 맞는 적절한 엽산의 복용량을 처방받았고, 매일 규칙적으로 복용 스케줄을 만들어 철저히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엽산은 주로 녹색 잎채소, 견과류, 콩류와 같은 자연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충분한 양을 음식으로만 섭취하는 것이 어려웠던 리아는 영양제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식사 후 또는 저녁 식사 전에 물과 함께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며 적극적으로 식단에도 신경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매주 농산물 시장을 방문하여 신선한 녹색 채소를 구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시금치와 케일 샐러드를 만들고 렌즈콩 수프를 끓이며 풍부한 엽산 섭취를 위해 노력했죠. 또한 리아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들과도 나누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엽산의 중요성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리아는 건강하게 아기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엽산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했으며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녀는 블로그를 시작하여 임신부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 정보와 자신의 엽산 섭취 경험을 공유하였고, 덕분에 많은 임신부들에게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리아의 이야기는 단지 엽산 섭취에 관한 정보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웃 여성들에게 용기와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리아의 노력 덕분에 그녀의 마을에서는 엽산 섭취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파되었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임신을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최근 몇 년간 인터넷은 다양한 다이어트 정보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다이어트 방법과 확실한 효과를 보장한다는 수많은 추천 글들, 성공담들이 널려있죠. 어떤 경우에는 단기간 내에 특정한 식품을 과다 섭취하도록 하며 극적인 체중 감소를 약속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요?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는 이 방법으로 단 2주 만에 5kg 감량 같은 찬란한 타이틀을 걸고 체험담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욱 신뢰를 주는 이유는 진솔한 후기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인터넷 다이어트 정보들이 의학적 근거와 검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예로 30일 동안 바나나만 먹기 같은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에 도전했지만 그중 다수는 중간에 포기하거나 건강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건강한 다이어트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좋은 식습관과 운동 습관을 형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의 문제점 중 하나는 전파 속도가 빠르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라도 단 몇 번의 공유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며 빅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검증이 어렵습니다. 다이어트 방법을 찾을 때는 출처가 명확한지, 믿을 만한 기관이나 전문가가 추천하는 방법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마다 체질, 생활 방식, 건강 상태가 달라 개별 맞춤형 다이어트가 필요할 수 있죠. 주변의 성공담이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기 전 전문 영양사나 의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에서 떠도는 다이어트 정보를 무턱대고 믿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판별하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 살던 김수연 씨는 항상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그녀가 30대 중반에 접어들며
건강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지인의 추천으로 10가지 생활 습관으로 건강 지키기 라는 주제를 알게 된 후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로 결심하였다. 첫 번째로, 수연 씨는 규칙적인 식사가 건강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다. 아침밥을 거르지 않고 일정한 시간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신선한 샐러드와 과일, 그리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작으로 하루를 열었다. 두 번째로, 꾸준한 운동은 필수였다. 처음에는 집 근처를 산책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이후에는 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말마다 친구들과 등산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자연을 즐기며 건강도 챙기고 우정도 돈독히 하였다. 세 번째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 수연 씨는 매일 아침 식탁에 물병을 두고 하루 동안 정해둔 양의 물을 모두 마시기로 했다. 이 습관 덕에 그녀는 피부도 맑아지고 소화도 잘 되었다. 네 번째로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었다. 스마트폰과 TV에서 자꾸 눈길이 가던 그녀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독서를 하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그녀의 수면의 질이 깊어졌다. 다섯 번째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었다. 그녀는 요가와 명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주말마다 그녀는 가까운 요가 센터를 다니며 심신을 편안하게 만드는 연습을 했다. 여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이었다. 그녀는 영양소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려 노력했다. 특히 매주 다양한 채소 요리를 연구하여 자신만의 레시피를 만드는 재미에 빠졌다. 일곱 번째로는 직접 요리할 때 사용하는 재료의 원산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었다. 오가닉 식품과 지역 농산물을 우선으로 구매하였다. 덕분에 그녀는 농부들과 가깝게 지내며 건강한 식재료를 받게 되었다. 여덟 번째, 가족 및 친구와의 관계를 돈독히 지키는 것이었다. 스트레스 예방에는 건강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믿었던 그녀는 주말마다 가족과의 식사 시간을 늘리고 주기적으로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여 소소한 파티를 열었다. 아홉 번째는 금연과 절주였다. 젊은 시절 피던 담배와 술을 끊고 향기로운 차와 허브 음료로 대신하였다. 이는 직장 생활의 피로도 줄여주었으며 그녀의 인간관계마저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마지막 열 번째로는 정기 건강 검진이었다. 수연 씨는 모든 것이 무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강 검진을 받기로 했다. 덕분에 작은 염증도 조기 발견할 수 있었고 나아가 생활 습관을 다시 뒤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다. 이러한 10가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면서 수연 씨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얻었다. 그녀는 그저 건강한 삶을 목표로 삼은 줄 알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되었다. 과거보다 건강해진 모습 덕분에 그녀는 일상에서 작은 기쁨 하나하나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다. 덕분에 수연 씨의 미래는 건강하고 활기찬 날들로 가득 찼다. 네 번째 이야기. 저는 바쁜 도시 생활과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상사의 끝없는 요구와 마감일에 쫓기며 제 몸과 마음이 점점 달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을 때 눈 밑에 그늘진 다크서클과 무기력한 표정을 마주한 순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뒤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우연히 명상에 관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명식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는 말에 이끌려 저도 한번 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처음에는 그저 의심 가득한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옆집 친구가 추천해준 동네 명상 클래스를 등록했고 약간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첫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명상 수업은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였습니다. 수업을 이끄는 지휘자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아리 선생님이라고 소개하며 명상의 기본적인 개념과 다양한 명상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서는 기본적인 호흡 명상을 배웠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우리는 눈을 감고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생각이 여기저기 튀며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꾸준히 숨을 고르게 유지하며 호흡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몸이 점점 느슨해지면서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고요한 상태에 접어든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정신없이 달리던 그 미친 기차가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 후 몇 주 동안 아리 선생님의 지도하에 다양한 명상 기법을 시도해봤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시각화 명상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며 강력한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때로는 자연 속에서 걷는 명상도 하면서 자연의 소리와 풍경에 녹아드는 경험을 했습니다. 반복되는 명상 수행을 통해 조금씩 제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조차 눈을 감고 호흡을 정돈하면 불안감이 줄어들었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침착하게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명상을 하며 평온함을 만끽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주변 사람들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동료들은 제가 더 차분해지고 집중력이 좋아졌다고 말했고, 가족들은 제가 더 긍정적이고 행복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실제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나서 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고, 일상의 소소한 기쁨들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명상이 누구에게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정신적 도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명상은 단지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내면의 평화를 이루고 삶을 보다 풍요롭게 만드는 강력한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더는 스트레스에 압도되지 않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명상의 힘을 느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